엉뚱한 때가 많이 끼었죠. 뭐 때라기보다도 어쨌든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특히도 학교를 많이 다니면 많이 다닐수록 저 서구 문물의 옷을 우리가 흠뻑 그죠? 이 뭐 뼛속부터 시작해서 그 고스란히 그 영양과 옷을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문화를 이해를 하려면은 이것을 조금 벗겨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벗겨내서 새롭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벗겨낸다고 해서 이제 건 버리라라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다 공부를 해서 자유자재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상이 국제화 시대, 뭐 세계화 시대에 그렇잖아요. 그죠? 어느 한쪽을 몰라서는 안 돼요. 양쪽을 두루두루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으려면은 그러면 일단은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괜찮은데 이제 새롭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단 조금 옷을 좀 벗겨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벗기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글자를 하나 알고 모르고의 문제보다도 일단 전체적인 그 분위기를 조금 감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 분위기 감지의 제일 첫 번째 항목이 뭐라 그랬던가요? 방향부터 새로 세우자 그랬죠. 방향부터 우리가 이제 항상 북쪽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했는데 북쪽을 중심으로 했고 또 숫자로 표현하자면 서양의 일을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만 했었죠. 이게 모든 것의 잣대하고 표상입니다. 그런데 요거에서 어떻게 가야 된다? 동서로 그죠? 이 일이라고 하는 것 아직도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그동안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남북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북남을 기준으로 해서 요거를 기본적인 표준으로 봤는데, 이제는 자, 이게 절대적인 진리도 아니죠. 다만 자기들의 그 생활, 문화의 필요에 의해서 자, 북극성을 북쪽으로 두고 이렇게 세운 문화가 바로 서양 문화가 되고, 자, 우리 여기는 자,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이랬고, 우리는 농경민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한 자리에서 계속 거주를 하면서 농사를 짓고 그냥 해가 뜨면 나가서 일하고 해가 지면 들어와서 질 때 되면 들어와서 집에서 쉬는 생활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느냐? 자, 반대가 돼야 되겠죠. 항상 태극도를 중심으로 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요 과정. 다시 말해서 동과 서.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동서를 기준으로 해서 세워진 문화가 바로 황하문명권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떼어내고 싶어도 떼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문화예요. 그러니까 마음속하고 뼛속 깊이 실은 요게 내재되어 있는데 후대에 나와 세상에 태어나서 공부는 뭘로 했느냐? 이걸로 공부하다 보니까 항상 뭐냐 언밸런스예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고 공부를 했는데 맞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럼 먹고 입고 하는 거는 대체로 우리 그 토종들 거 특히 먹는 거 보세요. 얼마나 토종 따져요. 그죠? 온 세상 다 나가면서도 절대적으로 김치 들고 나가려고 그러죠. 자, 요거는 유지하면서 겉에 우리가 더 씌워진 건 요 내용입니다. 그럼 명실공히 안팎이 같아야 우리가 편안해져요. 안팎이 같고 그리고 난 뒤에 다른 문물을 우리가 요 시각으로 이렇게 보면 참 편안해지는데 이게 속은 이렇죠. 껍데기는 이렇죠. 이걸 가지고 모든 걸 재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은 나이긴 하지만 요거를 좀 바로잡는 과정들이 조금 필요하고 그렇다고 이게 틀린 것도 아니고 서로 간에 뭐하다? 다르다 그랬죠. 서로 문화의 다름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는 걸 인정을 못해요. 내가 다르면 어떻게 돼? 저쪽은 그야말로 이단이 되고 저거는 제거해야 될 적이 되고 이것이 우리 생활 굉장히 깊숙이까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로 간에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점이 생긴다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자, 내 거를 볼 줄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여기까지예요. 다시 말해서 맨날 태극기를 들고서는 옛날 초등학교 때부터 국기에 대한 경례했지만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태극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 것이 되고 그 태극기 속에는 뭐냐면 황하문명권의 그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아셔야 우리가 뜻글자도 제대로 공부하는 거죠. 자, 누차 강조하지만 한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소리 글자처럼 뭐 읽고 음하고 훈하고 해서 뭐 읽고 쓰고 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뜻글자라고 하는 것은 뜻글자 자체 속에 뭐가 있다? 개념 정리가 다 돼 있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도대체 이쪽 공부를 한 사람들은 더 서구 방식으로 공부했던 사람들이 자기 걸 보면서
도대체 이 황화무만큼 특히 유학은 뭐 개념이 안 돼 있다. 자기들이 개념이 안 돼 있으면서 엄두한데도 화살을,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는 대로 가만히 계시는 게 참 좋을 텐데 조금 아는 데서 오히려 생기는 병들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동안 살아온 세월의 근거를 해서 이제 다시 한번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이 태극도라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라 그랬죠. 지극히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더운 공기는 위로, 찬 공기는 아래로. 그죠? 그러니까 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고 세상의 중심은 누구다? 1차적으로 나예요. 그죠? 내가 없으면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없으면 너가 없어요. 그죠? 내가 없으면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자기 자존을 먼저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자기의 뭐 고집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채워나가는 과정입니다. 지난 맹자 시간에 어느 할아버지가, 그분은 나이가 70몇 되시는 분인데 아마 여러분들 누구 그러면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맨 처음에 그 저쪽에 개강식 강의할 때부터 이 뭐라고 하셨던 분이니까, 이분이 한 번은 맹자 강의가 다 끝나고 났더니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선생님, 저는 이 공부하고 끝나고 갈 때마다 제 몸무게가 점점 가벼워집니다. 그래요. 제가 듣고서는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거워져야 되죠. 군자 후중이라 그랬는데 두터워지고 무거워져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왜 무거워져야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자기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래도 내가 남보다 좀 많이 알고 해가지고, 그죠? 제법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저한테 강의를 듣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르는 게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 몸무게가 점점 가벼워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이제 옆분하고 뭐라고 한참 얘기하시더니 탄식하면서 나가시는데 뭐라고 탄식을 하셨느냐.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말인데요. 그 주자의 권학문 아시죠? 이 말씀을 한마디를 탁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자, 화물건자 마음심자 쓴 거구나. 오호노이라, 늙었구나. 시수직언고, 이 누구의 허물인가 하시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죠? 자기가 그동안 잘났다고 많이 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까닥고 보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 내가 진작부터 스스로를 깨달아서 공부를 했더라면은 그죠? 이 몸무게가 가벼워지는 걸 느끼지 않았을 텐데, 이 탄식을 하시면서 나가시더라고요. 76 이렇게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내가 배울 때가 아직 실은 뭐냐면, 우리가 이 시의 맨 처음이 뭐죠? 우리 그 중고등학교 때 웬만하면 다 배웠을 텐데, 소년 1호 학난성이니, 자, 소년은 1호, 그죠? 늙기가 쉽고 배우기는 어려우니 뭐예요? 소년 1호 학난성, 아니 뭐였죠? 그 다음에 일촌광 불가경이라. 예, 한시의 시간이라도 가벼이 여겨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그 시입니다. 어차피 우리 저 뒤에 가서 한번 촌음시경 할 때 한번 공부는 할 거예요. 이 정도로 이렇게 읊어 되시는 분이라면은 공부를 제법 하신 분인데, 자, 이제 어쨌든 그런 분도 열심히 공부하신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고, 혹시라도 나이가 들었다고 내가 이제 이거 배워서 뭐 하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를 채워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다시는 설명 안 해요. 우리 태극기에서 건곤감리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를 쓴다 그랬죠. 그 건곤감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천팔괴 방위도의 정방향이죠. 정동방, 정남방, 정서방, 정북방으로 해서 이 네 개의 궤는, 건곤감리라고 하는 네 개의 궤는 뒤집거나 엎거나 똑같은 모양이죠. 그래서 부도전께, 일명 오뚜기궤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묘하게도 자, 이 끊임없이 변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자, 유지하면서 모든 풍상을 풍상과 고난을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가 우뚝 지금도 서서 있을 수 있는 까닭은 아마도 이 주역의 도가 우리 깊이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문화의 원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바탕으로서 천지자연의 이치가 이렇게 베풀어지는 거죠. 하늘과 땅으로 베풀어지는데 이제 이것이 세상 속으로 내려와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걸 달리 표현하자면 인사적이라 표현합니다. 자, 사람들 속에는 이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 다시 말해서 양과 음의 기운이 서로 간에 조화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조화작용이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인사적인 문제들이 쭉 펼쳐진 것이 바로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 문왕의 후천팔계 방위도라 그랬습니다. 바깥으로 이 펼쳐진 이 빨간색은요. 우리 문화뿐만 아니라 자 황하강, 다시 말해서 황하문명권 전체 문화를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잣대이기도 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여러분들 그 어떤 지갑들 갖고 다니시죠? 특히 그 여자들 지갑 산다 그럼 무슨 색깔 제일 좋아해요? 빨간색. 왜 빨간색을 좋아하시나요? 왜 빨간색을 좋아해요? 빨리 대답하셔야죠. 지갑에 왜 빨간색 좋아해요? 네, 돈이 모인다 그러잖아요. 그죠? 왜 돈이 모이느냐도 있을 겁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죠? 자, 우리가 실제적인 문화로 쓰는 건 바깥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빨간색이다 그러면은 남쪽을 우리가 붉은색으로 표현을 해요. 일단 이거 다시 공부할 텐데 일단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자, 남쪽은 뭐냐면 남방은 주색으로 표현합니다. 자, 붉은색이다 그러면 이 남쪽은 결국은 뭐냐면은 모든 만물이 가장 그죠? 최고로 성장한 곳이 바로 여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 우리가 그 서경에 있는 홍범 구조의 오행에 있어서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오복 가운데 있죠. 오복 가운데 수, 그 다음에 여기가 부가 됩니다.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붉은 색깔을 쓰면 뭐다? 부자가 된다. 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남쪽은 뭐예요?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이 가장 번성하는 곳이죠. 그래서 재산이 이렇게 번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갑도 빨간색하고 찾아서 씁니다. 그죠? 근데 요 과정이 없으면은 부유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색깔이나 써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요거 지난 시간에 다 공부를 했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 팔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을 또 붙이기도 하는데 생긴 모양을 가지고도 이름을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자, 하늘꾀는 건꾀라고 했는데 삼획이 다 어떻게 돼요?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죠. 그래서 이것을 건삼년이라고 표현했고 택괴 같은 경우는 위에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태상절이라고 표현하고 불괴 같은 경우는 가운데가 비어 있어서 이허중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또 뭐 이중허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진꾀는 아래가 이어졌다 그래서 진하련. 그 다음에 바람꾀는 아래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손하절. 그 다음에 물꾀는 가운데가 이어졌다 그래서 뭐예요? 감중년. 그 다음에 산꾀는 위에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간상년. 그 다음에 곤꾀는 다 끊어져 있다 해서 곤삼절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만 해도 지금 한문 공부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죠.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건삼년 태상절 이허중 진하련 손하절 감중년 간상년 그 다음에 곤삼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 하나 연세 드신 분 많으시니까 우리 자기 건강도 살펴야 되겠죠.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뭐 머리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항상 그 다음에 이 머리를 빨리 움직이게 하려면 뭐가 중요하다? 손. 자, 남녀 공이 누가 더 오래 살죠? 여자가 오래 살죠. 남성분들 여자가 왜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남자들은 그럴 거예요. 내가 벌어다 주는 돈을 가지고 자기들은 집안에서 편안히 먹고 사니까 그렇지가 아니라 실은 집안일은 모두가 철저하게 뭘로 해요? 손으로 합니다.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은 손이 별로 안 쓰여요. 그러니까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 몸에 있는 오장육부가 다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몇천 년 전에도 황제라고 하는 분이 쓰신 그 황제 내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들었냐면 우주제오수라 그랬습니다. 우주가 내 손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우리 아마 초기에 얘기했을 겁니다. 우주 개념이라 하늘이라고 하는 둥근 거죠. 하늘이 자, 이 빙글빙글 돌면서 자, 음양의 기운. 자, 이게 양이 되고 음이 되는 거죠.
빙글빙글 돌면서 땅의 모든 만물을 다 자라게 하는 거죠. 펼치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애들한테 지엄지엄 가르쳐줬잖아요. 그죠? 지엄지엄 하는 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이치를 좀 깨우쳐라 이 소리예요. 쥐고 펴락, 쥐락펴락 하는 이 속에서. 그러면서 음량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오행의 이치가 생기는 거죠. 양과 자 음이 있으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동방목, 남방화, 서방금, 그 다음에 북방수. 자 이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펼쳐지더라? 가운데 땅에서 펼쳐지는 거죠. 땅에서. 그래서 오행이다라고 하는 건데 음양이 돌아가면서 바로 오행이치가 이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가운데 중앙 토라고 하는 것은 자 토는 모든 것은 다 땅으로 모이죠. 잘 보세요. 손가락 이렇게 두 개 만날 때 끼리끼리 만날 때는 이렇게 바짝바짝 쓰죠. 그러나 엄지손가락 제일 짧은 이 엄지손가락 올 때는 어떻게 돼요? 참 공순하죠. 자 짧기는 하지만은 그죠? 짧기는 하지만은 얼마나 엄지손가락이 덕이 최고. 그래 우리 최고다라고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덕이 큰지 다 오면은 전부 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역으로 표현하자면 겸손하다라고 할 때 겸손함을 휘겸이라 이렇게 표현해. 이게 엄지손가락 휘해서. 엄지손가락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손가락 가운데서 할리자를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들 개 중에 예전에 뭐 그 이리저리 일하다가 보면은 남자들이 엄지손가락 잘라진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수술해서 어떻게 하느냐? 새끼손가락 잘라다 여기다 붙인 분을 봤습니다. 왜? 엄지손가락 없으면은 잡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힘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최고예요. 손가락 가운데에서 할리자죠? 할 수 있는 거. 이게 엄지손가락 휘자입니다. 여러분들 겸손하다라고 할 때도 휘겸이라라는 말이 바로 주역의 겸귀에서도 나옵니다. 주역 그랬더니 뭐 별건 줄 알았더니 별것 아니죠. 가만히 보니까 바로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잘 관찰해서도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모르고 다른 사람을 알겠어요. 그 지피지기면 뭐라 그랬어요? 백전백승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 뭐 병 고쳐준다 이런 사람들 참 많은데 자 그래서 요거를 외우는데도 어떻게 되느냐 손가락에다가 넣고 외우시면 참 좋습니다. 손가락도 항상 우리가 양선 의무죠. 자 왼손을 기본선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한번 그려보면은 자 손가락도 어떻게 되느냐 가운데 이제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누면은 자 우리가 오행이다라고 그랬죠. 가운데 그 다음에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몇 계절이에요? 사계절이죠. 그 사계절이 전부 다 땅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게 사계절입니다.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 되겠죠. 마디가 몇 개예요? 세 개죠. 한 계절이 몇 달이에요? 세 달이죠. 그 네 손가락 하니까 몇 개? 12달 되죠. 자 그럼 요거까지 피면 14개가 되고 우리가 두 손을 딱 합하면 전체 마디가 몇 개예요? 24개죠. 24절기 있죠. 되겠죠. 자 이게 우주의 이치가 그래서 손가락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외울 때도 자, 손가락 마디가 이렇게 3개가 있죠. 3개가 있는데 이걸 그대로 태극도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선천팔계 할 때 여기서부터 내려가죠. 자 1건천, 2태태, 3리화, 4진내 하고 그 다음 바퀴 삥 돌아서 선천팔계 그죠? 그 다음에 5손풍, 6감수, 7간산, 8곤지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외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가락 그 놀이도 하라고 제가 가르쳐 드리니까 자 선천팔계를 외울 때 자 1건천, 2태태, 3리화, 4진내 하고 쭉 올라가야 되죠. 음으로 5손풍, 6감수, 7간산, 8곤지 하고 내려갑니다. 거기서 다시 뭐냐면 후천팔계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일감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쭉 가서 여기로 가죠. 여러분들 장기 배우신 분 장기 알죠? 장기 날일자로 가죠. 기본적으로 그죠? 기본 그래서 일감 해놓고 이곤 그 다음에 삼진 그 다음에 사손 가운데 오중 6건 바로 올라가서 7태 그 다음에 8간 그 다음에 구리 하고 올라가면 됩니다. 손가락 했더니 어려운가요 더?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자꾸 손가락 운동하라고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거 체크해 놨다가 자 1감 그 다음에 2곤 3진 4손 가운데 5중 후천팔계는 바로 인사 사람이 모든 것을 그 관장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바로 임금 자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5중 그 다음에 6건 7태
팔간, 구리 이렇게 해서 외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림 잘 그려두면은요, 집에서 혼자 충분히 연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손가락 놀이 또 하나 할까요? 자, 손가락 3개를 중심으로 이것도 손가락으로 또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건삼년 그러면 자, 2개는 내두고 이어졌다라고 하는 건 붙어야 되죠. 하늘은 둥구니까, 그죠? 요 3개가 삼엽계로 표현됩니다. 그러면 자, 건삼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가, 자, 건삼 이어지니까 이렇게 건삼년 하고, 그 다음에 태는 위에가 끊어져야 되죠. 태상절, 그 다음에 이허중, 그 다음에 진하련 2개 띄죠. 그 다음에 손하절, 그 다음에 감중년, 그 다음에 간상년, 그 다음에 곤삼절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자유자재로 놀리다 보면은 그럼 제가 손가락 이렇게 놀리는 거 보고 가만히 보니까 부처님의 수인이 이렇게 돼 있죠. 부처님의 수인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이게 주역의 이치하고 뭐 통하지 않는가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거 익히시고 나서 나중에 절간에 가서 부처님이 수인을 잘 보시면 아마 이 의미 그대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설명 못 해드리고요. 나중에 혹시 다른 이제 본문 강의 들어갔을 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외워두시고, 자, 외워둔다기보다도 자연스럽게 그냥 익히세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게 기본적으로 자, 방위가 바뀌는 건 아니죠. 모든 방위는 그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방위를 강조를 하면은, 자, 이쪽이 아래가 북쪽이 되죠. 북쪽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남쪽, 그 다음에 여기가 동쪽, 그 다음에 이쪽이 자, 서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붙여가지고 동방, 자, 이거를 뭐라고 붙이냐면 동방진목이라고도 이렇게 붙입니다. 동쪽이죠. 그 다음에 진방이죠. 이게 우리끼로 표현하자면 진방입니다. 진방이 되고, 그래서 동방이라고도 해도 되고 진방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오행으로 표현하자면 뭐가 돼요? 봄이니까 목이죠. 제가 다 가르쳐 줬는데 이렇게 붙이라 그러면 잘 못 붙여요. 왜? 아직 연습이 안 돼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방향이에요? 여기는 동남 방향이죠. 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서양은 남북을, 북남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자, 요걸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방향은 뭘 기준으로 해요? 북남을 기준으로 해서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제가 공부할 때 그랬죠. 어떤 분이 자, 이제 초등학교에서 열심히 애들을 가르쳐서 저 교장까지 되신 분이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저한테. 아니, 나는 열심히 애들을 말이야 북동하고 가르쳤더니 이놈의 노원구를 와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이놈의 노원구에서 동북 하더라.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해요. 이분은 굉장히 열심히 잘 가르치신 분이에요. 왜? 자기가 이전에 교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뭐예요?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애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죠? 북동이라고 하는데 이 노원구는 말이야 동북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틀리죠. 당신이 배운 방식대로 하면, 그죠? 맞죠? 그분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 모든 건 우리가 요걸 기준으로 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요걸 축으로 해서 이쪽이 되면 어떻게 돼요? 북동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돼요? 남동이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요걸 축으로 해서 공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과 서를 기본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쪽은 뭐가 된다? 동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거니까 자, 동남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돼요? 이쪽은 동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거니까 뭐 어떻게 된다? 동북 방향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 동북이라고 하는 말을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는 몰라도 이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에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그저 얘기했던 것을 자연스럽게 어떻게 한다? 동북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과서대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거 틀린데 라고 얘기하는 게 원칙이 되겠죠. 근데 아마 문제 제기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그냥 우리는 혼재돼서 자기도 모르게 혼재돼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동북방향이라 표현하고 이쪽은 동쪽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이니까 동남방향.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돼요? 위쪽이니까 서쪽에 위가 되니까 어떻게 된다? 서남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기준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뭐가 돼야 돼요? 남서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돼요? 서북 방향이 되죠.
그런데 이 방향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북서 이렇게 되겠죠. 말도 다르게 쓰는 거 오늘 처음 알았죠. 자, 이게 여러분들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 속에 이미 우리가 의도했건 의도치 않았건 간에 이미 그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냥 사는 사람들이야 굳이 가릴 필요도 없이 그냥 방향만 맞으면 되니까 상관없지만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하고 자기 문화의 원료와 자기 뭔가 틀을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듣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이는데 동방진모했고 동남은 무슨 방향? 여기가 바람교의 괴명이 손이죠. 그래서 동남손방이라 라고도 표현하고 이제 오행까지 붙이면은 얘가 둘 다가 목기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동방손목이라 이렇게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남쪽이죠. 정남방이니까 남방. 네, 남방. 자, 이화 불교의 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화 불이니까 그죠? 남방화 여름은 화가 되고 그 다음에 서남은 여기가 무슨 괴명이 어떻게 돼요? 서남 곤방이 되는 거죠. 서남 곤방인데 곤은 토가 되죠. 그래서 서방 곤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참 다만 이게 조금 우리 입에 익지를 않아서 그럼 맨날 태극기 쓰면서도 이제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창피하죠. 자, 우리가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야, 너네 태극기 원리가 뭐냐고 물어보면 다 헤매죠. 대답 못하죠. 얼마나 창피해요. 자기 것도 모르면서 남의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서양에서 가서 아무리 공부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우리를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것도 모르면서. 안 그러면 이제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른다 그러니까 쟤네들은 문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죠? 야만인이 되고 미개인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문명국가를 이룬 나라가 바로 이룬 세상의 황하문명권입니다. 자, 서남 곤토가 되고 여기는 서방 태금이죠. 오행이 왜 금이 되는지 화가 되는지 설명 다 드렸죠. 가을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이 단단하게 연거는 계절. 그 다음에 서북 건금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시 단단한 순양으로 이루어진 서북 건금이 되고 그 다음에 북방 뭐가 돼요? 북방 네 감수 떠듬떠듬 붙이셔요. 서방 감수. 그 다음에 동북 간방 이렇게 되죠. 간방인데 동북 산이기 때문에 산도 토가 되죠. 흙. 그죠? 그래서 동북 간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노원구를 뭐라고 하느냐? 동북 간방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뭘 기준으로 해서?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걸 보려고 해도 세상의 기준은 누구다? 나다. 그럼 이제 우리 노원구를 동북간방 이렇게 표현하는데 동북방의 그죠? 중심도시, 동북방의 중심도시, 이건 말이 언밸런스죠. 자, 어쨌든 동북방의 도시가 된다라고 하는데 동북방 뭘 기준으로 해서? 예. 시청이 아니라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정확히 뭐 요즘이니까 뭐 시청이라 표현하겠죠. 서울에 있는 한복판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는 우리는 동북 방향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볼 줄 알아야죠. 그때는 기준점이 이제 여기로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세워서 공부하다 보면 이제 펼치면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바뀔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물과 불이라라고 하는 것은 아래 위로 이렇게 서 있죠. 자, 물은 뭐예요? 물은 아래로 흘러가니까 당연히 밑에 들어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불이라고 하는 것은 타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물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쪽은 깜깜한 밤이기도 하지만은 또 겨울에 해당되죠. 자, 겨울이 지나서 뭐가 생겨나요? 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자, 요렇게 요것만 가지고 따지자면 여기서 이치에서 수생목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죠? 수생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물이 있어야 물론 나무가 자라지만 기본적으로 뭐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물기운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다 썩으니까 뭘로써 중화작용을 한다? 간토로서, 토로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유식하게 표현하면 간토로, 그냥 토로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토로서 이게 한번 중화작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무가 자라는 거죠. 자, 어린 풀이 자라고 그 다음에
이거 뭐 원래 이제 나무라고 해도 요 나무 요 나무 제가 이거 물어봤어요. 이거는 양이 하나니까 양이죠. 진목은 양 하나고 이거는 음이 되는 거죠. 음이 하나니까. 그래서 흔히 뭐라 하면 양목 또 음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양목은 뭐고 음목은 뭡니까 하고 지난 주역 시간에 어른분한테 물어봤어요. 양목은 뭐고 음목은 뭐예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답하면 돼. 양목은 그냥 양지 쪽에서 자라는 나무 양목. 그죠? 양지 쪽에서 자라는 초목을 양목. 그다음에 음지에서 그늘진 곳에 자라는 것은 음목. 또 뭐냐면 나무 가운데 또 줄기가 있느냐 넝쿨지느냐에 따라서 줄기. 그죠? 줄기가 있고 가지 뻗는 것은 양목. 그다음에 넝쿨져서 기어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돼? 음목.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서는 것이 되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 양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나무 이를테면 여기가 나무라 그러면은 여기는 뭐예요? 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고정된 게 없습니다. 자,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죠. 변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게 불변의 법칙이죠. 그죠? 말장난이 아니라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변하는 이치 속에서 그래서 양목과 음목이라고 했고 이렇게 해서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 왔죠. 여름이 와서 그 다음에 가장 이제 무성하게 자랐다가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점점 이렇게 거꾸러지는 때입니다. 그러면은 봄에서 여름이 이렇게 나가죠. 이제 12지지에서는 여기서도 이제 중간에 토로 한번 또 매개작용을 해요. 그 다음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데 그래 여기서 우리가 목생화가 되죠. 봄에서 여름 생기는 걸 목생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화생금 되나요? 불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녹아버리죠. 그래서 불이 다 타고 나면 뭐가 생기나요? 재가 되는 거죠. 땅속으로 들어가고 화생토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 토가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막바로 여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앙토를 한번 거쳤다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화생토 그 다음에 토생금이 되는 겁니다. 자, 화생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가 언제냐면은 우리가 계절적으로 표현하자면은 흔히 개하라고 하는 것, 여름 가운데서도 가장 늦여름에 해당되는 개하에 해당되고요. 우리가 흔히 개하라고 할 때 그걸 뭐라고 하느냐? 삼복이라고 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이라고 할 때 이제 조금 이따 공부할 텐데 가을에 천간이 바로 경입니다. 경과 신에 해당되는데요. 이 경일, 다시 말해 토에서 경일에 해당돼. 가을이 나오게 하려면은 바로 이 단단한 경금 이렇게 표현해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땅 속에다 묻어둔다 이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복자는 엎드릴 복자가 되는 거죠. 숨을 복자입니다. 괜히 글자 이렇게 썼다고 애매하게 누구만 죽어나요? 강아지들만 죽어나죠. 그죠? 자, 이 세 개를 숨긴다라는 우리가 항상 삼세판해야 단단하게 돼서 변화돼서 나오는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복날, 그러니까 초복, 중복, 말복에 전부 다 무슨 날이 들어가냐면은 경자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옛날 날 따질 때 천간지지로 해서 표현하는 거죠. 무슨 경일 해서 경날. 바로 전부 다 그래서 경날이 삼복날이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려면 이제 앞으로 달력도 어떤 걸 보시냐면은 음력 다 들어가 있는 거. 음력에 보면 60간지로 다 돼 있죠. 일진이. 그거 한번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제가 맨 처음에 공부할 때 뭐라 하냐면 하늘 좀 보고 다니세요 그랬죠. 물론 도의지에서 하늘 볼 일은 별로 없습니다. 왜? 밤하늘에 뭐 별을 봐야 뭘 따든가 하는데 별 볼 일도 없죠.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교회에 나갔다 그러면은 열심히 밤하늘을 보세요. 그리고 밤하늘에 떠 있는 우리가 별자리까지 관찰하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그날 떠 있는 달의 모양을 보고 오늘이 며칠이다 정도는 알아맞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달력 없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그 달의 모양이 그대로 나중에 글자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지금 달을 관측해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달의 모양을 보고 오늘이 며칠쯤 되겠다. 맞는지 안 맞는지 집에 얼른 가서 뭐예요? 달력 체크해보면 되겠죠. 그래 몇 번 훈련하면은 오늘이 음력으로 며칠쯤 되겠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챕니다. 그래야 이제 그게 여러분들 뜻글자 공부하는 이른바 첫 단계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중복으로 해서 그 다음에 토생
금이 되는 거죠. 토생금하고 그 다음에 금에서 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금생수입니다. 어떤 분들이 야, 금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녹으면은 다 물일처럼 변하는 거죠. 금생수라는 개념은 가을에서, 그죠? 가을에서 겨울이 된다라고 하는 이 이치입니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죠. 자, 요걸 가지고 1년에, 자,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그 다음에 오행의 이치와 바로 이제 태극도로서 표현을 했는데, 3회괴만 가지고는 참 어려워요. 이 괴를 왜 그리기 시작했느냐? 괴를 왜 그렸다 그랬어요? 복희 씨가. 저 하늘에서, 하늘이 1부터 10까지 해서 이렇게 펼쳐, 아직 글자는 없었지만, 그죠? 1부터 10까지 쭉 펼쳐지면서, 그죠? 글자 그대로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그래서 이걸 1로 삼고, 하늘의 양기운이 땅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뚫을 곤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한일이라고 표현하지만 전부, 모두, 하나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해가 뜨고 지고 하면서 하늘의 양기운이 땅속으로 들어와야, 그죠? 그리고 나야 만물이 싹 트는 거죠. 그렇죠? 글자 그대로. 그래 1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 우리말로 열이라는 뜻입니다. 다 열린다, 그죠? 다 모든 걸 펼쳐준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와야 그 다음에 이걸 갖고선 땅속에서 어떻게 돼요? 싹이 나오는 거죠. 그래 봄하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내용 아직까지는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 쓰지 못하고 아직은 글자가 나오기 이전에 뭔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음양의 기운의 움직임을 관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이 한 바퀴 삥 돌아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게 뭐가 되더라? 열이 되는 거죠. 그죠? 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천간이 먹게 되냐면 10간이 되죠. 간이라고 하는 말 속에도 보면은 간이라고 하는 말 속에도 보면 1부터 10까지를 쭉 펼쳐주는데 누가? 하늘이. 만물을 덮고 있는 하늘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간이죠. 그래서 이 간자가 무슨 간자냐면은 자, 만물을 주재하는 하느님이죠. 그래서 이 글자의 뜻이 뭐예요? 주장할 간이 되죠. 이렇게 뜻이 나오는 겁니다. 주장하다라는 뜻이 나와요. 그죠? 하늘이 모든 걸 주장하죠? 아니에요. 철학적으로 잘 들어가 보세요. 자, 조금 전에, 얼마 전에는 여러분들 두꺼운 외투 입고 다녔을 겁니다. 덥다고 어떻게 돼요? 한꺼풀 벗어 던지죠. 여러분들이 더워서 우리가 벗었기는 했지만은 그런데 실은 누가 벗긴 거예요? 하늘이 벗긴 거죠. 이게 너무 심해지면 절대자 하느님에 의존하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사람은 항상 중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이 모든 걸 만물을 주장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장하기 때문에 그냥 천간, 간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기본적으로 하늘이 주장한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하늘이 주장해서 뭘 주장해서 1부터 10까지를 다 펼쳐주니까 이 1부터 10까지 들어와서 땅에서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만물이 생기죠. 여러분들 상형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상형 문자 공부하면서 다 설명드렸죠. 하늘에 있는 1월 성신의 상 그랬습니다. 그죠? 1월 성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양의 기운을 땅에다 베풀어 주니까 땅에는 뭐예요? 하늘이 그죠? 한 번 가지고 안 되고 두 번 이렇게 되는 거죠. 하면서 만물을 다 만들어내는 거죠. 형체가 있어야 만질 수 있죠.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딱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만질 수가 있죠. 또자라고 하는 게 또는 뭐냐면 손으로 쥐었다 이런 뜻입니다. 만진다. 이게 지죠. 그러니까 하늘을 천간하니까 땅에서는 지가 돼요. 하늘이 한 바퀴 삥 도는 시간에 해가 그저 삥 돌아서 봄 하는 요 시점에 춘분이라고 하는 동안에 뭐예요? 달은 몇 번 차고 진다? 12번이죠. 그래 12번이니까 간은 10간이라 표현했고 지는 몇 지? 12지에서 12지 이렇게 나오죠. 이거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죠. 지극히 자연한 천지 자연의 조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조화라고 하는 걸 뭐라고도 표현하느냐? 우리 귀신이라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귀신의 조화 작용 이렇게 표현해요. 서구 애들처럼 막 기기 묘묘한 귀신들은 우리 없습니다. 그죠? 자, 이게 천지 자연의 조화대가이고 바로 간지라고 하는 말 속에도 바로 뭐다? 그래서 1년을 10이라도 표현하고 또는 12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루를 또 뭘로 표현하고 열대로도 표현하고
12대로도 표현하고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자, 이걸 마음대로 조정해서 쓸 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300개가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그래서 하늘이 한 바퀴 이렇게 하는 동안에 그런데 하늘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해입니다. 그죠?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건 정확하게 표현 못하죠. 맨날 대체로 어디에서 떠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뭐가 둥근 해가 그죠? 둥근 해가 떠서 둥근 해가 그대로 집니다. 그래서 태양만을 가지고는 정확한 때를 알기가 힘들어요. 다행히도 저 밤하늘에 뜨는 달이 매일매일 모양이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달 모양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직 글자도. 그런데 자, 그러면 열 하는 동안에 달은 12번이 치고 뭐죠? 차고 그다음에 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8개. 자, 8개가 각각 다시 한번 8을 만나면 되는 거죠. 8개 이상은 없습니다. 소성계 8개에다가 다시 하늘괴가 한번 만나는 방향이 있고 하늘괴가 또 그다음 우리 선천팔계로 표현하면 택괴를 한번 만나는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또 하늘괴가 뭐를 만난다? 중화 리괴를 한번 만날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하늘괴가 또 뭘 만난다? 진괴를 한번 만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늘괴가 자, 예, 손괴를 만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늘괴가 뭐를 연목괴를 만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물괴가 되죠. 여기 선천팔계로 보자면 그다음에 하늘괴가 또 누구를 만난다? 간괴를 만나는 경우가 있고 하늘괴가 또 땅을 한번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요 밑에 있는 하늘은 다 고정돼 있고 위만 변하는 거죠. 이걸 이제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은 유식해져야죠. 이제 매일매일 조금씩 공부하면서 하나는 고요한데 그죠? 정자를 여러분들이 정고하다 여자들의 뭐 정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공부 많이 가르치다 꼭 물어봐요. 선생님 정은 여자들이 정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공부를 지극히 요만큼밖에 안 해서 그래. 이 정을 강조하는 건 누구한테 강조하느냐? 옛날에 임금이 신하들한테 강조하는 거예요. 바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정이다 그럼 그래서 지극히 고요하다. 그 다음에 바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는 지극히 고요하게 가만히 그쳐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쳐 있으면서 위에서는 계속 바뀌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 8회라 표현합니다. 선생님 그 회자는 뉘우칠 회자인데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어떻게 돼요? 바뀌죠. 그래서 움직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정 8회의 법칙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끊임없이. 그래서 내가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체는 이거를 이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이게 내 마음이다 그러고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이렇게 세워놓고 바깥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대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광화문에 보면 광화문에 뭐 두루두루 광화문 동서남북 사방 팔방으로 해서 주역에 64개가 다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어떤 경우든지 간에 스스로 하나 체가 돼서 바깥에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라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64개를 공부하는 것도 그거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가 88에 64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주역의 이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소성계에서 대성계로 넘어가는 방식이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더 깊이 공부해야 되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뭘만 공부하느냐. 그러면은 6개만 있으면은 1년 12달 다 표현할 수 있죠. 글자가 없더라도. 그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괴는 전혀 모르고, 괴명도 모르고, 어쨌든 날수 변하는 거는, 이게 때가 변하는 건 대략 그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일 요 밑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제일 밑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다 그려드릴게요. 자, 무슨 소리냐면은, 제일 밑이다 그러면은, 자, 그 직전에, 자, 우리가 순음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음이면은, 그죠? 순음이 아주 깜깜할 때죠. 이제는 개념은 알겠죠? 양은 밝음이요, 음은 어두움이니까. 가장 어두운 것 같은데, 거기서 뭐가 하나 생겨났어요? 양 하나가 생겨났죠? 그럼 그 모양을 어떻게 그리느냐? 그냥 갖다 요렇게 그리면 되겠죠? 땅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기운이 이렇게 들어와 땅에서 양 기운이 이렇게 솟아 나오는 거니까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몇 개 그리면 되겠어요? 2개 올라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은 3개 올라가면 되겠고, 조금 더 가면은 4개 가면 되겠고, 조금 더 가면은 5개 가면 되겠고, 조금 더 가면은 온통 꽉 찬 모습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꽉 찼다라고 하는, 양기운이 꽉 찼다라고 하는 요 순간에 바로 뭐가 나오겠어요? 그 밑에서 하나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밑에서 치고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또 음이 몇 개? 2개 올라가는 형태. 그 다음에 음이 3개 올라가는 형태. 그 다음에 음이 4개 가는 형태. 그 다음에 음이 5개가 가야 되겠죠. 5개 하고 완전히 다시 음으로 이렇게 가는 상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자, 양기운이 하나에서 2개로 이렇게 해서 길게 갈수록 양이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그죠? 양이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음은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죠. 그걸 뭐라고 하냐? 줄어들 소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소장한다 이렇게 표현해. 뭐가? 음과 양이. 이걸 뭐라고 하냐? 음양 소장의 법칙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이 말은 쉬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역시 양이 가득 찼나 싶었더니 그 순간에 바로 밑에서 음이 하나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음이 점점 커지니까 양은 오히려 또 줄어드는 거죠. 자, 양이 줄어들면, 양이 소하면 음은 장하는 거죠. 역시 음양 소장의 이치가 이렇게 작동됩니다. 그래서 쭉 커졌다가 다시 줄어들고 하는 것을, 자, 요 태극도를 바로 8궤로 그린 것이, 자, 대성궤, 그죠? 대성궤로 그린 모습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년 12대 궤라고도 표현합니다. 12시 궤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 한번 그대로 지금 제가 여기다 그릴게요. 자, 모든 것은 자,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 거꾸로 안에서 바깥, 다시 말해서 자, 요렇게 그린 거, 요렇게 그린 건 땅속에서부터 양기운이 나오는 거죠. 그럼 거꾸로 제가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해서 하나가 나올 것이고요. 자, 이렇게 그릴 거, 여기는 몇 개쯤? 2개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1년 12달이니까, 자, 1년 12달이니까, 자, 요렇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2개가, 자, 요렇게 나올 것이고, 조금 전에 그렸던 내용 그대로, 여기 하나, 둘, 3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넷, 5, 6개.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 2개 나오겠죠? 2개 하고 하나, 둘, 셋, 넷. 3개죠? 그 다음에 하나, 둘, 3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4개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음이 5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음이 6개. 이렇게만 그리면 1년 12달 다 되죠? 그죠? 그럼 딱 해서 양이 불어났다가 다시 음이 이렇게 불어나는 과정. 양이 불어나면 음은 줄어드는 과정. 이렇게 되죠. 그럼 1년 12대 다 됐죠. 주역의 이 괴명은 모르더라도, 자,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1년 12대 뭐가 돼요? 자, 축, 인, 자, 그 다음에 묘, 진, 사, 오, 미, 그 다음에 신, 유, 술, 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직 주역 괴명은 조금 있다 하고요.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요 괴상의 모양과, 자, 이거를 자월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월 그랬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공부할 때, 이제 지웁시다. 맨 처음에 공부할 때 이름 일량지위 도 그랬죠. 한 번 음하고 그 다음에 한 번 양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도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도예요. 그럼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해와 달이 가는 길이 되겠죠. 뭐 도가 별거예요? 길이죠, 길.
꼭 길 따라 가랬더니 산에 난 길 따라 가라 그랬더니 꼭 옆으로 새길로 흘러가는 사람들 있죠. 뭐가 나든가요? 사고 나죠. 이 길만 잘 따라다니면 되네. 꼭 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양음하지 않고 하늘이라고 하는 건 그냥 상만 보인다 그랬죠. 음해야 땅해야 양기운이 들어온 것을 보고 이게 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음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음이라 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자, 양과 그랬습니다. 한번 하고 그죠? 양하는 거죠. 마치는 곳 시작이다. 종즉 유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디 맞추고 졸업하고 할 때마다 맨날 쓰는 얘기가 뭐예요? 여기서는 마쳤지만 다시 또 사회로 나가서 그죠?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론이 아닌 종시의 학문이라는 겁니다. 그죠? 마치는 곳 시작이다. 도라고 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도가 될 수가 있죠. 한번 딱 끝나고 나면 도가 아니죠. 우리가 이 길이라고 할 때 길은 우리가 도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길하고 이렇게 길하고 무슨 어떻게 차이가 나요? 새로 만든 길 신작도라고 하던가요? 신작로라 그러죠. 자연스럽게 나는 길이 요 길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스스로 자자 저절로 하나에서 둘로 나아가는 것. 그죠? 쉬엄쉬엄 갈 착자에서 하나에서 둘로 자연스럽게 나는 길이 도입니다. 어거지로 하는 게 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원래 로자는 무슨 글자냐면 수레가 다닐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낸 큰 길입니다. 이 로자예요. 그래서 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크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는 사람이 뭐예요? 수레를 끌고 다닐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낸 길이 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낸 길은 전부 다 뭐라고 붙는다? 로자 붙죠? 그러니까 신장, 로가 대표적일 겁니다. 자, 이게 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연스러운 먼저 도부터 지금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다 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는 곳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시작으로 두는 거죠. 자, 마치는 곳 시작이다라는 거니까 가장 마치는 것은 순음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는 곳 시작이다. 이거를 뭐냐면은 1년 12대로 만들면서 뭐라고 했느냐? 자월이라 그랬습니다. 자자라는 글자가 뭐예요? 이거 무슨 자인가요? 네, 마칠 요자예요. 그죠? 마쳤는데 이것으로 음으로 끝나는가 싶었더니 뭐가 생겨났어요? 밑에? 양 하나가 생겨났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들 자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거 모르면은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아들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라는 개념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죠. 그죠? 내가 부모를 이어서 그 다음에 새롭게 나온 후손이 되는 거죠. 자, 이 정도 적어도 우리가 그래서 아들만 요건가요? 그죠? 자식은 다죠. 딸 자식도 자예요. 그죠? 자입니다. 그래서 자식자인데 어쨌든 양선 의무가 되니까 아들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야 적어도 우리가 사람으로서 성인이 되고 난 뒤에야 나도 자식을 낳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자자를 또 뭐라고 하던가요? 자자를 공자, 맹자 할 때 그때 자는 뭐예요? 스승자죠. 선생님 자자죠. 스승자. 선생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한 바퀴 삥 도는 이치도 모르면 선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스승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자는 또 뭐예요? 예, 씨앗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연글어서 그 다음에 내년에 싹틀 그 양의 씨가 되는 거죠. 여기 씨앗 자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나중에 번져 나가서 아들 자 그러니까는 자식처럼 사랑할 자자 또 의미 없이 무슨 상자라고 할 때 그냥 갖다 쓰는 것들 등등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자입니다. 자라고 할 때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설명 못하면 못하죠.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뭘 배웠느냐. 이 주역에 어쨌든 간에 8개 공부 다 하셨어요. 그럼 이제 요것도 읽는 방법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걸 아까 뭐라 그랬느냐면은 순음 3개 있는 걸 뭐라 그랬어요? 땅괴 그랬죠. 괴명으로는 곤이 되지만은 요거의 상해 이름이라고 하는 건 지죠. 땅지. 여러분들 공부 다 했습니다. 지금. 아직 써먹을 줄 몰라서 그래. 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가 되든가요? 뭐였어요? 일건, 전, 이태태, 삼리와 사진, 뢰였죠? 그죠? 뢰라 표현했습니다.
얘도 이제 조금 있으면 들어갈 거예요. 자, 뇌자도 보세요. 원래 따고내서, 그죠? 땅이죠? 땅에서 양기운을 받아서 양기운이 들어와서 땅 속에서 우릉우릉하고 움직이는 거죠? 뭐가 와야 움직여요? 비가 와야죠. 봄비가 와야 입추운하고 경칩, 우수 이렇게 되죠. 비가 땅속으로 내리면 땅속에 있던 전이다라는 건 땅 가운데죠. 땅속에 있던 것들이 막 흔들리는 거죠. 뇌. 여러분들 뇌 그러니까 뭘로 말하느냐. 천둥 번개에서 하늘에서 우르릉 꽝꽝 하는 것만 뇌로 알아요. 진 그러죠. 이게 우러진 질뇌 그랬잖아요. 그죠? 진이라고 할 때 이때 진은 뭐냐? 봄이라고 그랬죠. 음력 3월 이것도 조금 이따 할 겁니다. 자, 여기서 흔들린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양기운이 들어와서 땅 속에서 막 흔들려서 이제 다시 한번 양이 나오는 거죠. 양이 회복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봄이 오는 거. 우리가 여러분들 생기가 돈다. 아픈 사람이 막 저기 막 이렇게 쓰러질 듯 하다가 이제 기운이 나면 뭐라 그래요? 생기가 회복됐다라고 해서 복자를 쓰죠. 드디어 마침내 어두운 음이라고 하는 가을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이 다 조락하는 계절입니다. 다 떨어져서 죽는 것처럼 보였는데 추운 겨울을 뚫고 지금 속에서부터 뭐가 돼요? 양기운이 생기운이 회복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질의 복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역의 괴명으로. 회복할 복자예요. 회복했다라고 하는 글자도 보시면은 파자 다 들어갑니다. 쉬엄쉬엄 갈 척자예요. 사람이 걷는 이 걸음인데 왜 단일행자에 보면 이렇게 되죠. 이 자체가 부수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왼걸음 척, 오른걸음 촉 이렇게 됩니다. 촉이 되고 근데 조금씩 움직인다라는 데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걷는다는 움직여 나가는 거죠. 이게 쉴 새 없이 움직여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움직이는데 자 천지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양기운이 저 속에서 천천히 걸을 쇠자가 되는 거죠. 천천히 지금 걸어 나오는 겁니다. 천천히 걸어 나오면서 그래서 회복한다라고 할 때 회복할 복자예요. 그 부사로 쓰면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부활 그러죠. 그래 그대로 나오는 거죠. 양이 다시 지금 부활하고 있는 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 뭐냐. 자 이렇게 해놓고 천상 이걸로 써야 되겠네. 자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제 조금 있으면 땅 속으로 지금 요 가운데만큼, 그죠? 요 우리가 바깥이 되고 이건 아니 되니까 요 가운데만큼 뭐가 되면 양기운이 만큼 올라왔죠. 올라오니까 땅 속에서도 다 굳게 닫혀있던, 다시 말해서 이게 무자죠. 없을 무자죠. 닫혀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해가 어느 쪽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따뜻하게 쬐 쪽을 먼저 문이 열리게 되겠죠. 이게 축이죠. 이게 축자입니다. 이게 축자가 되고 그래서 자축이 되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어진다라고 할 때 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이렇게 쓰죠. 이어진다라고 하는 건 이제 양이 점점 살아나와서 이제 곧 이어서 그 다음에 이어져 나갈 것이다라는 건데 왜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자 이게 이제 지자는 읽을 줄 알죠? 그 다음에 밑에는 뭐예요? 택이죠. 택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서 써보세요. 이제 나중에 지택이 되는 거죠. 지택인데 땅 속으로 지금 뭐가 있냐면 물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러면은 들어오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못 오겠어요. 저 뭐 벌레들도 올 것이고 그저 풀씨들이 나올 것이고 하니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 임했다라고 할 때 임자를 보시면은 신하신자에다가 사람인자에다 품물입니다. 임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양기운이 이만큼까지 지금 다다랐다라는 뜻입니다. 양기운으로만 표현하자면은 이제 나중에 인사적으로 표현하자면 위에 있는 임금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가서 한번 순수 시찰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가려면 어디 맨 밑에 자리가 백성들의 자리가 되고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가라고 해서 가서 살펴야 되겠죠. 머지않아서 이제 봄이 올 텐데 그래서 두루 살피는 모습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 대리인인 바로 신하가 두루두루 사람 사는 생활과 여러 가지 그 일들 품자죠. 품물들을 두루두루 살피는 상입니다. 선생님 바로 이게 그건가요? 이 유학이 그러니까 주역이라는 도가 저 서구로 저쪽이 중동으로 넘어가라더니 아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부활하셔서 머지않아서 뭐라고 한대요? 부활해서
재림하신다 그러죠. 이게 다 이치예요. 그죠? 꼭 죽은 사람이 무슨 살아납니까? 그죠? 다만 이제 정신적인 이런 문제로 얘기할 텐데 사람들은 또 진짜 살아났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게 혹세무민한 일들이고 자 그래서 이어진다라고 할 때 끝유자에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개가 넘어가야 되겠죠. 세 개가 바로 뭐냐면 요 식입니다. 세 개가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죠. 이건 뭐라고 읽어요? 지. 그다음에 천, 하늘 천자죠. 지천. 이걸 뭐라고 하냐? 자, 여기는 우리가 인이라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지천 태라고 표현합니다. 주역의 계명어로는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는 아직은 지금 땅속에는 양기운이 가득 차 있죠.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다 펼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땅속에서는 이미 싹이 나왔죠. 말미암을 유자죠. 싹이 요렇게 해서 저 음이라고 하는 저 땅속에서 음이라고 하는 저 땅속 8팔이라고 하는 이제 땅이 펼쳐지면서 싹이 나왔지만 아직은 어때요? 아직은 여기 추운 때예요. 우리가 춘분점이 여기거든요. 그죠? 춘분점이 여기다 아직은 춥기 때문에 덮어줬죠. 또 덮어줬죠. 그죠? 이게 바로 인입니다. 덮어주고 인이 되고 자, 이 글자를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주역의 계명입니다. 자, 양기운이 땅속으로 완전히 다 들어와 있죠. 들어오면서 여기서부터 쑥 나가게 되는 거죠. 만물이 싹 틀 수가 있죠. 그래서 지천태의 상황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글자입니다. 이 속에는 뭐냐 양기운이 들어와서 자, 이 땅을 뚫고 만물이 싹 트는 모습이 되죠. 그러니까 굳이 이거는 쓸 필요가 없죠. 이렇게 써놓고 만물이 이렇게 싹 트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고 추운 겨울이 지나가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입니다. 그죠? 이게 태월입니다. 태월이 되고 여기가 이름하여서 유명한 정월이라는 것이 우리가 쓰는 정월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태자를 쓰거나 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태자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해도 요거 모르면은 안 되더라라는 거죠. 지천태라고. 그래서 태가 되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봄이 되죠. 그러니까 봄 추운 자에도 뭐냐 하나 둘 세 개 걷죠. 똑같은 양 만물이 싹 트는 거죠. 그러나 아직은 양기운이 어디에 있다? 땅 속에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봄춘자가 되는 거죠. 하늘과 땅이 만나서 자 만물을 다 싹트게 해주니까 우리가 요 하늘에 대해서 뭘 해요?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하늘과 땅에 대해서 천지자연 만물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감사합니다 하고 우러르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밭들봉자죠. 밭들봉자 옆으로 이렇게 쓰면 뭐예요? 아니 저기 뭐야 그 저기서 든다라고 하는 들공자에 해당되는 건 밭든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드려요. 그죠? 그래서 밭들면서 하늘에 대해서 조아리죠. 조아리는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아랠 주자가 되는 것이 되는 거죠. 이런 제사 지낼 때 이렇게 해서 하느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뢰는 거죠. 그죠? 이게 아랠 주자가 되고 하늘이 그렇게 다 해줬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을이 되면은 우리가 절구에다가 놓고서는 도정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절구 용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글자가 왜 이렇게 나왔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지천태상이더라라는 것이 되고요. 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 하겠습니다.